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완전히 피부가 뒤집어져가지고 막 트러블이 온 얼굴을 덮었었습니다. 뒤집어진 얼굴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뒤집어지다 보니까 살짝 당황이 됐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피부 트러블 났을 때 어떻게 케어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뒤집어졌을 때 어떻게 피부 커버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지속력은 어느 정도까지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지 현실적인 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 자리에 이렇게 좀 앉아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트러블 피부 케어법 그리고 피부 커버하는 방법까지 출발! 빵! 제가 오늘은 이렇게 아날로그스럽게 수첩에다가 좀 적어봤어요. 엉망이 된 피부 앞서 보셨잖아요. 한 번 더 보실게요. 어떻게 났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다라락 긁으면 그 터져 나오는 그게 다라락 이렇게 나오는 그런 좁쌀 여드름이 이쪽을 T존을 중심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제품 테스트를 꾸준히 하는데 이렇게까지 뒤집어진 적은 없고 이렇게 한두 개 나오나 그랬는데, 이번엔 좀 심하게 뒤집어지더라고요. 아직 원인은 못 찾았어요. 그 제품을 깨끗하게 폼클렌저로 씻어내고 손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압출을 했는데, 그린벨이라는 압출기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좁쌀 여드름은 깊게 끝까지 잘 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화농성 여드름도 마찬가지지만요. 다른 압출기 다 써봐도 이 그린벨 압출기가 힘 전달도 되게 잘 되고, 너무 세게 짜서 압출기가 미끄러지면서 피부가 까질 그런 위험도 되게 적고, 납작한 모양새가 되게 편하게 피부를 깊게 짜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짜는 스킬이 없을 때에는 저는 그냥 피부과 가시는 게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워낙 많이 짜다 보니까 이제 손에 좀 익어서 제가 스스로 짜거든요. 저렇게까지 압출을 해야 되냐, 저거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피부과 가서 압출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도록 깊게 제대로 압출을 해줘야 빨리 낫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압출을 하고 뒤이어서 알려드릴 스킨케어 방법을 한 이틀 정도 해서 금방 가라앉았고, 번지는 좁쌀 여드름은 멈춘 상태입니다. 압출을 하기 전에는 이틀인데도 계속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갑자기 뒤집어졌을 때 저의 스킨케어 루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잘 맞는 제품이 뭔지를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일단 첫 단계에서는 수분을 넣어주면서 피부 결을 정돈해주는 거, 당근 패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당근 패드는 워낙에 믿고 쓰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 저한테 너무 잘 맞는 제품이라서 사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패드기 때문에 이 문지르는 게 이렇게 자극받은 피부에 더 자극을 주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짠 피부 위에는 살짝 결 정도는 해주긴 해야 돼요. 피부과에서도 역시 솜에 스킨을 묻혀서 살살 닦아내줍니다. 그래서 저도 평상시보다 훨씬 더 살살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터치를 해줬어요. 당근 패드에 수분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약간 두들기면서 살짝 시원한 바람을 불러준다 하는 느낌으로 얼굴을 만져줬습니다. 이게 타타타타타 이렇게 흡수시키는 느낌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고 나서 제가 선택한 에센스, 에스트라의 에이시카 세럼입니다. 아무래도 진정시켜줄 수 있는 제품에 손이 가더라고요. 워낙에 가벼우면서도 얇게 발리는 제형이라서 얼굴에 마찰을 줄 때에도 그 제형을 이용해서 끌어가기 때문에 손과 피부가 막 마사지되는 그런 느낌보다는 정말 제형만 만져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자극감도 없고요. 피부 짜고 나서 이렇게 살갗이 드러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썼을 때 따갑거나 그런 느낌도 없었어요. 그리고 워낙에 시카 성분은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빠르게 좀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효과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럼을 하나를 더 발라줬는데요. 스킨푸드의 미나리 에센스. 요거는 약간 쫀득한 제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굴에 또 너무 수분만 주게 되면은 유분이 모자라서 얼굴이 좀 빨리 낫는데 도움이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미나리 에센스는 유분기가 적절하게 들어있어서 오히려 보습막을 형성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미나리 에센스는 워낙에 트러블 있는 사람들한테 쓰기에 좋게 그렇게 나온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크림 바르기 싫으신 분들은 미나리 에센스까지만 바르시는 것도 여름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나리 에센스 발라주고 저한테 너무 잘 맞는 보습 장벽, 이럴수록 장벽 케어 진짜 잘해줘야 되거든요. 이 에스트라 365 크림을 저는 적게 발랐어요. 아토베리아 365 크림을 저는 듬뿍 발라도 아무 문제가 없긴 한데, 그냥 뭔가 좀 얇게 쌓아주는 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더 좋을 것 같아서 양을 적게 깔아줬습니다. 이 루틴을 해주기 전에는 좁쌀이 계속 번지더라고요. 낮에도 계속 그랬는데 이거를 딱 한 번 밤에 해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좁쌀이 번지는 거 확 잡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했는데 점점 좀 나아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사실은 피부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할 거예요, 피부한테는. 근데 나는 이걸 커버를 하고 싶다, 또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한 방법은요, 일단 첫 번째,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얇게 깔아준다. 그래서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디자이너 리프트를 스파츌라를 이용을 해서 깔아줬습니다. 이렇게 얇게 쭉쭉 깔아주다 보면은 지금 내 피부가 가려지는 거야 뭐야 이렇게 의심이 들 수 있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피부를 가려주는 게 아니라 얇게 톤만 한번 잡아주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파츌라로 깔아준 다음에는 말랑한 스펀지를 사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딱딱한 스펀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촉촉하고 너무 얇게 깔아놨기 때문에 힘이 빡빡 들어가면서 깔려있는 파운데이션이 벗겨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스펀지 자체가 말랑말랑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 손이 좀 천천히 살랑살랑 움직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다이소 퍼프 다들 트러블 없으셔도 하나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붉은기 안 가려줘도 괜찮고요. 이 단계에서 모공을 막 가리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톤만
똑같은 자와도 비포 애프터에는 차이가 좀 있지 않나요?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 컨실러로 트러블 잡아주기. 이 단계에서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이 있어요. 바로바로 디올의 스킨 코렉트입니다. 스킨 코렉트는 컨실러랑은 조금은 달라요. 보통 컨실러는 물기가 많이 들어있지 않고 살짝은 버석한 느낌이 들면서 트러블 위에 싹 올라가는 그런 제형이 많거든요. 근데 이 스킨 코렉트는 파운데이션을 바르지 않고 뭐 손으로 편안하게 약간 비비크림 느낌으로 커버하고 싶은 홍조만 가리고 싶다거나 아니면 눈 밑에 다크서클만 살짝 잡아주고 싶다거나 뭐 이런 용도로 많이들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촉촉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너무 물기가 있지 않는 근데 쫀득함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파운 브러쉬를 가지고 턱에 쫙쫙 펴발라주면은 피부에 아주 쫙쫙 달라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브러쉬로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말랑한 다이소 스펀지를 가지고 주변부만 살짝살짝 그라데이션 해주는 느낌으로 펴주세요. 발라놓은 위에다가 스펀지로 그냥 두들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벗겨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브러쉬가 지나간 부분에는 최대한 스펀지로 건드리지 않고 브러쉬 경계만 펴준다는 느낌으로 스펀지로 살짝살짝 두들두들. 좁쌀 여드름 짰으니까 빨간 색깔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빨간 색깔은 채도도 높지만 명도가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밝은 색깔의 컨실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어두운 트러블을 가릴 수가 없어요. 내 피부톤에 아주 딱 맞거나 내 피부톤보다 살짝 어두운 거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피부가 어두워지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밝은 톤의 파운데이션으로 밝혀줄 거긴 하지만 피부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 트러블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투명하고 맑은 느낌으로 메이크업 하는 데는 살짝 한계가 있기는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냥 피부 트러블 있어도 무조건 다 돼요. 무조건 완벽하게 커버 다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알고 메이크업을 하는 게 제가 트러블이 막 이렇게 나보니까 덜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메이크업 만족도도 더 높고 나 좀 괜찮았던 것 같아 라는 그런 자기 효능감 같은 것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코 옆에 붉은기 저 진짜 심하거든요. 여기는 100% 가리려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지속력에서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워낙 유분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한 60% 가린다는 생각으로만 코 옆에 붉은기 잡아주고요. 그리고 미간도 워낙에 빨갛기 때문에 가려주는데요. 미간은 너무 두껍게 바르게 되면 얼굴의 중심에 있어가지고 피부 메이크업이 두꺼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두껍기보다는 얇게 가려주기. 그리고 코 모공은 좀 채워보다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스파츌라의 도움을 좀 받았는데 스파츌라 사용 여부는 그때그때 상황에 보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컨실러 단계까지 하고 났는데 비포 애프터 어떠신가요? 아까보다 또 좀 더 커버가 된 그런 모습이죠. 세 번째, 파운데이션으로 얼굴 한 톤 밝혀주기. 스킨 코렉터를 조금 어두운 걸 사용을 하면서 톤이 살짝 내려갔잖아요. 요거를 올려주면서 마지막 보정을 해줄 거예요. 제가 선택한 파운데이션은 랑콤 땡이돌입니다. 보송보송한 파운데이션 선택하시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픽스가 잘 돼서 컨트롤을 조금 더 해야 되긴 하지만 더블웨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르주의 아르마니의 파워 패브릭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내 브랜드에서는 라네즈 네오 파운데이션, 아주 뽀송뽀송하진 않지만 에스쁘아 비글로우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좀 매트하다 하면서도 화사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볼 앞쪽에 홍조가 커버가 덜 된 부분을 살짝 터치를 해서 가려보면 땡이돌을 바른 쪽과 안 바른 쪽의 그 미묘한 커버력 차이, 확실히 홍조가 더 커버가 된 모습이 보이시죠? 바르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팍팍 두들기기보다는 이 보송보송한 제형을 살짝 쌓아준다라는 느낌으로 내가 약간 피부에 밝기만 올려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턱이랑 미간은 너무 많이 터치를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턱은 유분도 많이 올라오지만 트러블이 워낙에 많이 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위에 파우더리한 파운데이션을 많이 올리게 되면 시간이 지났을 때 지저분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가려지지 않은 어둡게 착색이 된 그런 트러블들이 있어요. 요런 걸 이제 탁 잘 가려지는 컨실러를 사용해서 살짝 얹어주는 거죠. 저는 아르마니의 컨실러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도 너무 밝지 않은 컨실러를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하고 최대한 잘 어우러지는 그런 색깔을 선택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르마니 컨실러를 선택을 하긴 했지만 요때 더샘 컨실러 아주 좋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거, 바른 데를 건드리기보다는 바르고 그 주변부에 그라데이션으로 펼쳐준다라는 느낌으로만 살짝 스펀지를 사용하든 브러쉬를 사용하든 펴주는 거. 이렇게 피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셨을 때 과정도 너무 복잡한 것 같고 손도 너무 많이 가는 것 같고 시간도 많이 드는 것 같고 이걸 어떻게 매일매일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오늘만큼은 내가 좀 커버를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날만 사용을 하시면 좋고 조금 비치더라도 그냥 쿠션으로 최대한 그냥 후두둑 가리고 스킨 코렉트로 이렇게 살짝 어느 정도만 가리고 그냥 끝낼 것 같습니다. 지속력 보시기 전에 혹시 선크림 안 쓰나요?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트러블이 너무 많이 났을 때는 저는 선크림을 생략을 했어요. 메이크업 베이스도 오히려 쓰지 않았어요. 이 피부가 조금 낫고 나서는 이제 선크림도 쓰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피부 케어 잘만 해주면은 되게 심하게 뒤집어진 거는 3일 정도면
바르면은 웬만큼 가라앉아요. 색소 침착된 것까지 없어지고 그러진 않겠지만 막 와다다다 났던 거 번지는 거는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지속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피부가 까졌던 데가 낫는 과정에서 각질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각질이 올라오기도 했고 파운데이션이 살짝 마르는 것도 있고 해서 각질 도드라짐이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막 완벽하게 막 유리알처럼 빛나는 그런 피부이지는 않아요. 제가 많지는 않지만 전문 선생님들께도 메이크업 받아봤고 이런저런 좀 경험을 해서 봤을 때 트러블이 많이 올라와 있는 피부에는 어느 정도 지속력에서 살짝 무너지는 거를 감수를 하기는 해야 한다. 요게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지저분하게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유분과 함께 파운데이션들이 이렇게 살짝 떠있는 정도의 느낌?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웁니다. 턱 안쪽에는 이렇게 빨갛빨갛한 트러블 자국이 여전히 있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이 정도 가렸으면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메이크업 시간이 즐겁고 말입니다. 네, 코 옆에 지웁니다. 네, 아주 빨갛빨갛한 거 그대로 있고요. 솜이 지나가니까 아무래도 더 빨개지긴 하겠죠. 볼도 트러블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저의 여전한 홍조. 잊지 말자 미간 갑니다. 미간 아주 시뻘개지면서 아주 이렇게 재미나게 커버가 되었어요. 피부 커버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언니 러쉬팩 안 하나요? 제가 러쉬팩을 너무 하고 싶은데 팩을 사러 갈 시간이 없어요. 아니 컬리에 팩이 파는 줄 알았더니 컬리에 팩이 없더라고요. 러쉬 선생님들. 피부 커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앞에 보신 바와 같이 그러하고요. 트러블 피부 커버에서 중요한 건 전 이거 같아요. 한계를 알자. 그 한계는 뭐냐면 아무래도 좀 가려야 하기 때문에 피부톤이 살짝 내려갈 수는 있다. 투명하고 맑게 표현을 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각질 도드라짐이 살짝 있을 수는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메이크업을 하시면은 메이크업 하고 나서 지속력 보시면서 내 피부 왜 이래 하는 그런 속상함은 조금 줄여들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또 내가 이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클렌징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클렌징 여전히 오일 클렌저를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오일 클렌저가 가장 깊숙하게 딥 클렌징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너무너무 잘 맞고 오일 클렌저를 사용하면서 좁쌀이 더 번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오일 클렌저를 사용을 했는데도 좁쌀이 멈추더라고요. 스킨케어 루틴을 잡아줌으로써.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오일 클렌저하고 2차 세안 잘해주는 거. 이 오일 기름기 그 화장 그 묵은 때들 그런 것들이 엉겨 있는 거를 2차 폼 클렌저를 잘 사용을 해주시면서 그것까지 잘 씻겨내줘야 피부 트러블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호르몬으로 인해서 계속 트러블이 유지가 되고 있으신 분들, 저 어릴 때처럼, 그리고 저처럼 제품 사용 잘못해가지고 확 뒤집어지신 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실 수 있지만 우리 기회로 한번 삼아보자고요. 이 피부 트러블 스킨케어로 정복하고 피부 커버를 해보면서 정복하고 즐거움으로 한번 승화시켜보자고요. 함께해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엔딩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